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 은지 씨, 정우 씨, 지연 씨, 지윤 씨, 지은 씨, 혜민 씨, 방귀 씨, 승현 씨 들어와 있네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혹시? 아, 들려요? 네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함수를 쭉 좀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함수,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 활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다 살펴볼 건데요. 우선 지금 화면에 제가 공유해드린 대로 보면 우리 9월 9일에 작업했던 파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9월 9일 작업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보면은 우리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이라고 1회 기출문제 작성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1작업이 작업이 되어 있으면 우리 함수 부분을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9월 9일에 작업을 했던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 파일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 다 되셨으면 채팅창에 OK 한 번만 찍어 주시고 음, OK 올라오면 이제 함수 출발하도록 할게요. 음, 네, 좋습니다. 어, 자, 다른 분들도 OK. 오늘도 오붓한 식구들과 함께 하네요. 그죠? 오, 미니 씨도 오랜만에 지금 들어왔어요. 수업에 들어왔어요. 자, 9월 9일에 작성했던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 9월 9일 거 파일 준비해 주시고, 자, 문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그 함수 문제가 총 7문제가 나와요. 7문제 중에 우리가 항상 6번, 7번은 지금 잘 해결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6번은 항상 브이로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7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의 행 전체 또는 일정 셀의 어떤 데이터 막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번하고 7번 문항은 크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들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의 이 함수 5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모든 파일들의 함수를 다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엑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당락 여부랑 점수의 여부는요, 다른 부분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진도 나가는 함수 부분에서 함수를 몇 개 더 맞췄느냐, 몇 개 더 틀렸느냐, 이런 걸로 점수의 차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월요일에 드린 출석 인정 과제 있었죠. 그죠? 5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범위 있죠. 그 범위까지만 작성해도 지금 벌써 몇 점이냐면 제가 조건 범위 시작을 하면 100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100점이고 6번, 7번 각각 20점씩 해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40점이에요. 하나당 20점이니까. 그러면 벌써 1 작업에서 여러분들은 140점을 획득을 한 거고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다 작성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딱 지금 현재 400점까지 스코어를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500점 만점이었잖아요. 500점 만점 중에 100점 감점 정도만 있어도 우리 A등급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A등급 문제 나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ITQ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 과목 이상을 A를 맞게 되면 OA 마스터증이라 그래가지고 사무자동화 부분에 있는 오피스 툴을 모두 잘 다룰 줄 안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이제 유료긴 한데 이제 발급서는 유료예요. 발급 받는 거는 근데 그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은 엑셀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다른 과목들도 한번 자격증으로 취득을 해서 OA 마스터증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이제 자격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A등급을 위해서는 400점까지도 괜찮고 400점 이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할 때 문제 없이 잘 작성을 하는 거 하면 이제 400점이 되겠지만 약간 불안한 상태로 400점이겠죠. 시험장 가면 그래도 약간 긴장도 할 거고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는 부분도 좀 챙겨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좀 미스가 나게 되면 앞쪽에서 함수 부분 점수로 좀 채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좀 함수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엑셀에서는 데이터 분석 또는 함수 이 두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좀 잘 챙겨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창목 씨가 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9월 9일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함수를 출발을 해볼게요. 자, 1번이 강의실 수를 구하는 거래요. 자,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다라고 하면 강의실 수를 60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40으로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if 함수하고 and 함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크게 해서 우리 함수 부분 나가니까, 자, 함수는 제가 항상 함수명 인수 이렇게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등장한 함수가 if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if라고 하는 함수는, 그러니까 영어의 if, 그대들은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죠. 저는 공대생이라 영어를 잘 못해요. 뭐 편견이긴 하지만 if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if라고 시작을 하면 그래요. 우리 잘 못하지만 만약에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뜻은 아직 무언가 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조건을 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f문은요, 여기서 조건 비교 판단을 해요. 자, 판단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식을 적어주거나 어떤 규칙을 컴퓨터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적은 그 규칙이나 내가 적은 비교문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true, false라는 걸로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비교 판단하는. 그리고 비교 판단하는 기준식은 사용자가 결정해 주는 거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검사해보고 됐어, 안 됐어? 이걸 너가 판단해서 그 다음 할 액션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컴퓨터한테 우리는 시킬 거니까. 자, 조건 비교 판단을 해서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첫 번째는 비교 판단이지만 두 번째 인수칸에는 참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참의 경우에 솔루션을 하나 주는 거예요. 솔루션 A를. 근데 이제 조건 비교를 판단해 봤는데 만약에 였으니까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한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의 경우의 결과를 마지막 인수칸에다가 적어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자, if라고 하는 함수는 일단 이렇게 쓰는 일을 한대요. 이런 기능을 한대요. 자, 근데 and라고 하는 함수는 자, 여기다 조건 1, 조건 2, 조건 3 해서 쭉 다 적어요. 계속 쭉 많이 적을 수 있고요. 조건 n번까지 적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and라고 하는 영어는 여러분 영어에서 무슨 뜻이에요? and는 end 아니고 and잖아요. and는 무슨 뜻이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연 씨하고 지윤 씨하고 지은 씨하고 은지 씨하고 이름이 너무 다 비슷하네. 지연 씨까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지현 씨하고 지윤 씨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 남으세요 됐어요. 남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려면 지현 씨하고 지윤 씨 두 분이 모두 남아 있어야 내가 오케이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뭐 미니 씨나 은지 씨가 수업 끝나고 좀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니 씨만 남아도 되고 은지 씨가 남아 있어도 되고 둘 다 남아 있으면 난 너무 땡큐한 거고. 자, 그리고 조건과 OR 조건, 이거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고급 필터 할 때도 다뤄봤었어요. 그죠? 자, 똑같이 적어요. and를 적거나 or이라고 적어놓고 조건식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열을 했을 때 and는요.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이 좀 길게 적을까요? 모든 조건이 참일 때 참이라는 결과를 주고요. 자, OR 조건은 하나의 조건이 참이면 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AND 조건은 모두 그리고가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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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를 찍어줘야 합격, true야, 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OR 조건은 모든 조건이 다 엉뚱하게 true, 그러니까 false여도 거짓말이어도 하나의 조건만 내가 나열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만 참이다. 만족스러우면 오케이, 넘겨줄게. 내가 10가지 조건 중에 너 하나의 조건만 오케이 되면 나 통과시켜줄게. 라고 하는 게 OR 조건인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 이수 조건은 OR 조건이죠. 우리 지금 듣고 있는 ITQX의 비교과 수업의 이수 조건은 OR 조건이에요. 첫 번째, ITQ 시험을 합격하거나, 그죠? 또는 두 번째,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출석 인정 과제를 제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100%다 제출하거나. 그 두 가지 조건이 OR 조건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 두 가지를 봤어요. if 함수와 and 함수를 봤는데, 그럼 지금 if와 and가 각각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이 두 가지 함수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둘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강의실수를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우리 1작업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셀에 음영 처리한 이 부분에 1111이라고 문제 괄호 번호로 1111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강의실 수가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연수 위선이 1000명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면은 그 두 가지 조건이 오케이가 된다면 60이라고 찍으면 되고 그 이외의 경우는 40이라고 찍어주면 된대요. 자, 그럼 이 강의 실수를 구할 때 if와 and 함수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결론은 60이냐 40이냐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60인지 40인지 찍어줄 수 있는 건 누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죠? if하고 and 함수 둘 중에 60이 찍히거나 또는 40이 찍힐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죠? 그 60을 찍거나 40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 if라는 함수가 그 기능을 해줄까요? and라는 함수가 그 기능을 해줄까요? 맞아요. 지연 씨 말대로 if라는 친구가 최종적으로 60이다, 40이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찍어줄 거예요. if가. 근데 if가 그냥 60이다, 40이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거든요. 연수 인원이다, 연수 시간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워야지 if는 60을 찍는 거고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누가 if가 40을 찍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연수 인원과 연수 시간에 대한 이 두 가지 조건이 오케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두 가지 조건을 판단을 해보는 거는 누가요? and라는 함수가 그 일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함수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요. 여기 조건 비교 판단하는 이 자리에서 연수 인원도 비교해 봐야 되고 연수 시간도 비교해 봐야 하잖아요. 저 자리에서 and 함수를 불러다가 두 개 조건을 비교 판단해 보라고 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and 조건 두 개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and 조건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and가 그래서 판단을 해서 and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참이면 참의 경우 60을 찍어주는 거고 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40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될 거고요. 자, if 함수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I 5번 셀에서
여러분 if 함수를 한번 불러와 보죠. 자, 함수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 함수를 불러왔어요. 불러왔더니 if라고 하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요. 논리 검사를 수행해서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첫 번째 인수칸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는 참이냐 거짓이냐로 판정될 값이나 뭔가 식을 적어달래요. 자, 나는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자연어로 적어주면 연수 인원에 대한 조건하고 연수 시간에 대한 어떤 조건을 입력을 해주는 자리가 이 로지컬 테스트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연수 인원, 연수 시간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다 문제에서 이면서 그리고 라는 조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건문 안에다가 and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 더 호출을 해줘요. 자,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요, 그 함수 앞에는 는을 적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로 함수 안에서 함수를 불러줄 때는 다른 는 표시를 따로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nd라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여러분 위쪽에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수식 입력줄을 보면 and하고 괄호 열고 닫고가 빨간색으로 이제 괄호 생긴 거 보이시죠? 위쪽에. 제가 지금 if의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다가 and 괄호 열고 닫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and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가 열렸네 라고 하면서 괄호 색깔이 다른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을 딱 한번 해주면 아래쪽에 여기 마법사 창이 end 화면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나요? 그럼 마우스로 다시 if 창을 찍으면 if 화면, end 찍으면 end 화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수식 입력줄에서 글씨 if 쪽 찍어주면 아래쪽 마법사 창은 if 창, end를 찍어주면 end 창. 자, 그래서 end 창 됐으면 end 창에 첫 번째 로지컬 1번 자리에다가 이제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end는 모든 인수가 true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적어보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I5번 자리는 이 자바웹 개발 과정이라는 이 연수 과정에 강의실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의 연수 인원은 G5번 셀 요거 하나만 비교해 보면 돼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G5번 셀을 클릭을 딱 했더니 상대 주소로 들어가요. 자, 이거 상대 주소로 그대로 두면 되죠. 왜냐면 지금은 G5번 보지만 조금 있단 G6, G7, G8에서 G12번 셀까지 8번을 비교해 봐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상대 주소로 둘게요. 그래서 연수 인원이 이상이다 1000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G5번 셀을 적고요. 이상 기호 적으실 수 있죠, 여러분? 이상 왼쪽으로 입 벌리고 는 해서 1000 이상 이고 밑에 로지컬 2번 두 번째 조건은 연수 시간. 연수 시간은 H5번 셀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그 H5번 셀 쿡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H5번이 또 이상이다. 500시간 이렇게.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이고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면요, 여러분. end 자리 옆에 바로 여기서 true냐 false냐가 지가 바로 판단을 해요. 함수 마법사가.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이제 언급을 해줬으니까 end가 판단을 하겠죠. 네가 적은 조건 두 가지 다 오케이야. 아니면 하나라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라든지 이런 조건을 판단을 할 거고 우리는 if 창으로 다시 돌아가요. if 창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죠. 수식 입력줄에서 if 화면 창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돌아오면 밑에 value if true 자리에 자, 위쪽에서 로지컬 테스트를 결정을 했으니까 자, 위쪽에서 true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펄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연수 인원과 연수 시간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value if true이면 60이라는 값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찍어주는 거고, value if false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둘 다 만족해야지만 60 찍어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강의실 수가 40개다라고 하면서 40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 할게요. 자, 그랬더니 정보기술협회에서 하는 자바웹 개발 과정은 강의실 수가 60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채우기 핸들러로 쭉 당겨 주셔도 되고, 자, 저는 블럭을 잡고 F2번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엔터로 값만 채워보려고 해요. 자, 수식 계산, 함수 수식 계산 되셨나요? 강의실수, if 함수하고 같이 해결됐나요? 해결됐으면 오케이 한번 찍어 주십시다. 좋아요. 다들 잘하고 있고. 자, 브이루거 말고 처음 풀어본 함수였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함수 쓰는 방법은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문제에서 if 함수 쓰세요 하면 if 함수의 안쪽에 쓰는 구조가 어떤지를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좋지만, 모르더라도 마법사에서 세 칸이 뭐 하는 칸인지를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를 좀 알고 있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함수 안에 필요한 값들을 집어넣을 때는 문제에 필요한 값들이 인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또 함수창에다가 우리 채팅창에도 올려드리고 카톡 채팅창에도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K5번 자리 있죠? K5번에서 K12번 자리에다 구할 거예요. 자, K5번 자리에다가 자,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 조금 줄이고. 자,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K5번 자리부터 뭐를 할 거냐면, 아니면서 이게 미션이에요. 자, 줌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두 가지 줌하고 카톡에 둘 다 표시했는데요. 자, 관할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개강일은 5월 이후였으면 좋겠어요. 5월 달 이후에 들어가는 과정들은 동그라미 O 표시를 해주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공백 처리를 하는 if문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결해 봐 주세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스스로 트라이 해보고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 시간을 제가 2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O 표시가 날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 거냐, 요 두 가지에 대한 결과인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고, O가 표시가 될지 공백이 처리가 될지에 대한 조건은 관할 지역에 대한 조건하고 개강일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아니면,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라는 조건은 그리고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if와 방금 전에 풀어봤던 예제처럼 if와 and 함수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서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비교 연산자 있었거든요. 우리 비교 연산자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이게 이상, 이게 이하, 초과, 미만. 자, 원래 같다는 는는 또는 이게 같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다르다, 같지 않다,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입을 벌리는 모양이 다르다, 아니다 라는 뜻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 이렇게 해결했나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침묵은 긍정이니까, 풀었겠지. 그치? 아니면 지금, 근접해서 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시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해결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아이고. 그래요. 제가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if 함수를 불렀어요. if 함수를 부르면 첫 번째 자리가 조건 비교 자리예요. 조건을 비교해 봐야 되는 자리고, 이 조건을 어쩌고 저쩌고로 아무튼 비교를 해서 비교한 조건이 오케이, true다라고 하면 여기에 O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O 제가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냥 O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요. 문자일 때는. 아까 전에 우리가 숫자 60 적을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아까 숫자 60 적고 그 다음 인수칸 넘어올 때는 수치 데이터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가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알파벳 O를 대문자로 적고 그 아래쪽 인수로 내려오니까 문자 데이터인 줄 알고 얘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였고요. 위에 있는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가 오케이면은 O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백 처리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공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비워놔야지 하는데요. 비워놓게 되면은 value if false 자리라서 공백이 아니라 펄스라는 글씨가 찍혀요. 그래서 공백은 큰 따옴표를 2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시는 게 공백 처리예요. 문자 데이터에 아무것도 적지 않겠다라는 뜻은 큰 따옴표 땅땅 2개 찍어주는 거예요. 쌍따옴표를 2개. 자, 그러면 value if true일 때와 false일 때 결과를 먼저 지금은 제가 적어줬어요. and 함수 들어갔다 나와서 적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if 함수에서 쓸 수 있는 인수가 먼저 보이면 해당하는 인수를 먼저 적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서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서 and를 불러야겠죠. and. 왜 and를 불러야 되냐면 제가 미션을 뭐라 그랬냐면은 관할 지역에 대한 조건도 줬고 개강일에 대한 조건도 줬는데 그 2가지 조건이 이면서라는 조건으로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거나라고 했으면 우린 여기다가 or이라는 함수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and 함수 괄호 열고 닫고까지 적어주시면 수식 입력줄에서 새로운 end 창으로 툭 하고 들어가요. 자, end 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관할 지역 이 5번 셀을 쿡 찍어요. 자, 이 5번 셀을 쿡 찍었더니 관할 지역 레코드 하나가 딱 들어갔어요. 이 5번 셀을 찍어주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서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서로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표시고요. 아니다, 큰 따옴표 열고 뭐라고? 서울시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서울시라고 적었었나요? 제가 일단 잠깐 한번 볼게요. 아, 서울시라고 적으면 안 되네요. 여기 우리 저번에 이 시를 자동으로 붙인 거라서 우리 대구,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만 적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우셨는지 저랑 똑같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서울이라고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함수를 그냥 확인하고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함수를 다시 고칠 때는 내가 적었던 함수가 있던 셀을 선택을 하고요.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FX 버튼을 그냥 한번 툭 눌러주면 다시 작업하고 있었던 창이,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려요. 자, 다시 end 창으로 들어가요. if, end.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그죠? 자, end로 가서 여기 서울이라고 바꿀게요. 서울시라고 하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자, 서울이 아니면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개강 날짜 F5번 셀에 적혀 있죠. 그죠? 개강 날짜가 5월 이후인 과정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 이후다라고 하면 초과다.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5월 달 지나서 열리는 5월 이후인 과정이다라고 했으니 이상이다 하고 날짜 형식으로 그대로 적을게요. 2020 06 빼기 01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5월 이후인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5월 1일 이후로 사실은 뭐 해줘도 되고 그냥 6월부터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2020년 6월 1일이다 라고 하는 F5번 셀에 적히는 데이터가 날짜니까 우리도 날짜 형식으로 비교 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비교 연산자를 넣어주면 해당하는 셀 값과 비교 값을 연산자로 비교를 해서 end가 네가 적은 식이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서식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채우기 핸들러를 쭉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서울이 아니면서 그러니까는 지방에서 6월달 이후 개강하는 과목들은 지방에서 들을 수 있는 6월달 이후 과목들은 뭐가 있는지를 지금 동그라미로 얘가 표시를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해결해 보셨나요? 음. 자, 이해도 됐고 해결도 됐다. 오케이 한 번씩 찍어보시죠, 여러분. 음, 오, 좋아. 3명만, 4명, 오케이. 음, 대구시는 5월인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5월 이후였는데, 여기 말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오케이. 그러면 다른 데는 혹시 잘못 나온 데가 있나요? 대구가 지금 여기가 좀 잘못 나왔네? 날짜 형식으로. 보자. 부산도 나와버렸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지윤 씨가 찾아줬어요.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서울이 아니면 서울은 당연히 안 와야 되는 게 맞고, 대구하고 부산 중에서 6월 1일 이후여야 되는데, 대구가 지금 잘못 온 거죠. 부산은 제대로 왔고.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자, K7번 셀 가볼게요, 여러분. K7번 셀에 가서 FX 버튼으로 한 번만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서 함수 마법사에서 end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end 창 들어갔는데, 날짜에 이렇게 또 표시가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고쳐볼게요. 왜 true라고 나오지? 오잉. 그렇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약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요? 자, 어디 들어오시냐면, K7번 자리 있죠? K7번 자리에서 함수 마법사를 열고요. end 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end 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쪽에, 대구시 관할지역 27번은 서울이 아니다라는 거는 true라고 제대로 지금 찍히는데, 여러분들 거는 어떻게 찍혀요? 밑에 있는 두 번째 로지컬 2번은 F7이
2020 빼기 6월 1일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true라고 적히나요? 원래 false라고 지금 적혀야 되거든요. 어떻게 떠요? 여러분들은? true로 떠요? false로 떠요? 다 true로 떠요? 지은씨? true? 헐, 저도 그래요, 은지씨. true로 떠요. 이거 true로 뜨면 안 되는데. 위에 왜 이렇게 나오지? 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할게요. 원래 여기에 뭐라고 떠야 되죠? 펄스라고 떠야 돼요. 펄스라고 뜨고 서울이 아닌 건 맞지만 6월 이후에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데이터,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에는 공백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true라고 뜨네요. 요거를 제가 근데 큰 따옴표를 해도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네. 여러분. 자, 고치러 갑시다. 자, 이 창 취소 한번 하고요. 자, K5번 갈게요. 자, K5번. 날짜 데이터라 그냥 적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K5번에 가서 FX 버튼 창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서요. 제일 위쪽으로 가요. K5번. 가서 엔드 창 갈게요. 자, 엔드 창 가서 날짜 형식 적혀 있는 우리 2020년 6월 1일 있죠? 거기에 양쪽 큰 따옴표를 표시를 해줄게요. 근데 여기는 또 개강일이 6월 이후가 맞는데 펄스라고 뜨죠. 왜 이렇게 나오지? 여기는 펄스라고 뜨죠, 여러분. 그래. 그러면 날짜에 대한 데이터 조건을 좀 제가 다시 살펴볼게요. 미안해요. 요거 제가 지금 찾아보고 조금 이따 찾아보고 다시 공지해 줄게요. 일단은 요 함수 그대로 두고요. 요거 if 함수는 그대로 두고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true, false로 end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if하고 and 함수를 쓰는 구조 방법에 대한 부분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if 함수는 그냥 if만 따로 나오진 않거든요. 다른 함수들하고 항상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if를 쓰는 방식에 대한 그 규칙 그리고 and를 쓰는 방법 요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 개강일이 6월 1일이다. 여기서는 true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비어있는 셀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왜 제가 저렇게 나올까? 비어있는 셀에요. 저 따라서 적어보세요. 는 적어보세요. 는 적고 개강일 그 자바 웹 개발 과정 첫 번째 개강일 있죠. 그 개강일 찍고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쭉 다 비교 한번 해보자. L에다가 L 5번 셀에서 는 할게요. L 5번 셀에서 는 해서 첫 번째 개강일을 찍고 첫 번째 개강일 찍고 이상이다 라고 적은 다음에 2020-0601이라고 적어볼게요. 여기는 true가 맞고 제대로 나오는데 그냥 다 true라고 나오는구나. 그죠? 다 true라고 나오고 비교를 해봐도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모두 다 false라고 나오고 그래요. 이거 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워놓고 2번 문제로 가죠. 자, 저장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체크 한번 꼭 해볼게요. 이 부분 다시 체크해보고 자, 개강일 순위 나왔어요. 랭크 EQ 함수예요. 랭크 EQ인데 개강일을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방금 개강일을 가지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이다 어쩌다 이렇게 크기 비교를 했는데 물론 AND 함수가 지금 제대로 비교 연산자로 구분이 되진 않는데 날짜별로 고유의 그 값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F5번 셀에서 F12번 셀 범위 잡아볼까요? 개강일이 적힌 부분. 개강일 적힌 부분을 블럭을 잡고 홈 리본 메뉴에 보면 표시 형식이 위에 보면 날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개강일은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클릭을 해서
날짜라고 되어 있던 걸 이거 여러분 일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일반으로 바꿔주게 되면 뭐 44,004, 44,011 이렇게 해서 각각 날짜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수 크기로 표시를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는 44,004가 있고 44,011이 있거든요. 그러면 44,011이 더 뒤의 날짜라는 거죠. 더 뒤의 날짜. 한번 볼까요? 다시 간단한 날짜로 바꿔볼게요.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꿔보면 첫 번째 게 6월 22일이었고 6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9일은 6월 22일보다 더 뒤의 날짜이기 때문에 이 정수형으로 날짜를 일반으로 바꿔봤을 때 날짜도 크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크기만큼의 이렇게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크기처럼 등수 계산도 가능하거든요. 날짜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개강일을 오름차순 순위로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개강일을 오름차순 순위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빠른 날짜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강되는 과목들을 한번 순위로 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랭크 함수는 지난 월요일에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랭크 함수는 자, 조금 올려서 자,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예요. 랭크 함수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인수를 넣을 때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꼭 필요한 정보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가 뭐뭐뭐 있었었죠. 자, 등수를 구하고 싶다. 등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정보들이 세 가지가 있어야 컴퓨터가 등수를 계산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랭크 함수를 쓸 때 필요한 정보가 세 가지요. 뭐뭐뭐 있어야 되죠? 순위 구할 값, 비교 범위, 여기에 정렬 기준. 정렬 기준은 0 또는 1로 오름차순할 거냐 내림차순할 거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어떤 숫자의 순위를 구할 거고 그 순위가 몇 등인지 비교해 봐야 할 비교 범위를 절대 주소나 이름 정의를 한 고정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내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하는 정렬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랭크 EQ도 함수 수식 요거 메모 꼭 잘 해놓으시고요. 자, 랭크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랭크 EQ 불러볼게요. 자, 랭크 EQ를 불러보면 랭크 EQ는 어떤 숫자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칸이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해요. 자, 나는 개강일 날짜를 기준으로 등수를, 순위를 구해볼 거라서 F5번 셀을 마우스로 하나 툭 찍어주는 거죠. 자, 이거 툭 찍어주고 두 번째 레퍼런스는 수의 목록, 범위, 배열 주소를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교 범위 잡아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내 자신, 자기 자신 포함해서 비교해 보기로 했죠. 전체 범위. F5에서 자, F12까지 블럭을 잡았어요. 자, 요거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 주소 무슨 주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순위를 구할 값은 F5는 F5, F6, F7, F8 계속 바뀌는 상대 주소로 순위 구할 값은 그대로 두면 되는데 순위를 구하는 값은 다 바뀌지만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는 그쵸. F5에서 F12는 지윤 씨 말대로 절대 주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드래그 하자 말자 지금 마우스 드래그 하자 말자 키보드의 F4번 키를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 $F, $5, $F, $12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 다 절대 주소로 변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실수로 자 개강일 전체 범위를 잡았는데 실수로 뒤에 오더 칸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절대 주소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냥 F4번을 또 툭 해주면 뒤쪽 부분만 절대 주소가 돼요. 그 인수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개강일을 잡고 바로 F4번을 하거나 블럭을 잡은 다음에 개강일을 잡은 다음에 F4번 하는 거 있고 다른 인수칸에 갔으면 범위를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주고 F4번을 꼭 해주셔야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 다 절대 주소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면 0이 아닌 값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적어도 되고 뭐 7을 적어도 되고 뭐 90을 적어도 되고요. 0이 아닌 값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면 0을 적거나 생략을 하면 되는데 오름차순이면 0이 아닌 값 아무 값이나 0만 아니면 돼요. 그 값을 적어주면 저는 그냥 이제 0 또는 1로 표시하니까 개강일 순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개강일 순위 F2번 컨트롤 엔터로 순위 한번 구해볼까요? 됐나요? 순위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 됐으면 오케이 한번 찍어주시고 순위 구하는 건 우리가 월요일에도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죠? 지연 씨랑 지윤 씨 됐고 자, 다른 분들도 순위 오케이. 승현 씨랑 은지 씨, 지연 씨 다 되고 미니 씨도 됐고 자, 오케이 좋아요. 창목 씨랑 혜원 씨도 됐고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5시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5시에 수업 다시 시작할 테니까 5시에 들어오십시오. 잠깐 쉬셨다가.